안녕하십니까, 성인입니다. 우리가 또 이 실기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인베디드 기사, 이 실기와 관련된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베디드 기사 실기 문제는 뭐 기본적으로 이 직무 내용을 보면 이 인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를 분석해서 이 하드웨어에 대한 초기화, 이 테스트를 수행하고요. 이 운영체계, 이 부팅을 위한 부티로더라던가 우리가 이제 이러한 펌웨어들, 그 다음에 인베디스와 관련해서 우리가 OS와 관련된 어떤 플랫폼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 어떤 구현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무라고 일단 직무 분석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인베디드 시스템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회로나 어떤 구조 분석, 주변 장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베디드 펌웨어 설계와 구현, 테스팅과 관련된 지식의 OS를 이해하고 커널의 포팅 과정과 부트로드에 대한 통제와 설명할 수 있고, 인베디드 프롬을 작성하고 분석 테스팅을 통해서 실무 응용을 응용할 수 있는 게 기본적인 인베디드 기사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실기를 보면 실기는 우리가 필기에 뭐가 추가가 되냐, 장애 대응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하드웨어, 인베디드 펌웨어, 인베디드 플랫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그 다음에 장애 대응이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관식 필답형 20문항이고요. 시간은 2시간 반 정도이고 10점, 100점 만점에 6점 이상이면 여러분들이 합격이 됩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기사의 세부 항목을 보면 일단 인베디드 하드웨어, 일단 하드웨어 및 회로 분석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 성능 및 구조 분석,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의 주변 장치 분석, 그 다음에 인베디드 펌웨어 보면 일단 펌웨어 설계, 구현, 테스팅, 그 다음에 인베디드 이에 대한 포팅,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우리 앞에서도 디바이스 드라이버 잘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베디드 OS라던가 어떤 커널 프레임 같은 것들이 인베디드 플랫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의 분석 및 설계, 인베디드 프로그램 작성, 그 다음에 개발 도구 및 테스팅 기법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가 실기에만 추가된 게 장애 대응이죠. 그러니까 장애 대응 접수 처리 및 대응 방안 수립, 그 다음에 장애 복구, 장애 이력 관리라든가 고객 만족도서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실무적으로 뭔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장애 대응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 시험 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답형이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뭐가 없어요? 지문이 없습니다. 그냥 뭐만 있냐? 문제만 있죠. 문제가 첫 번째 문제가 나오는데 20문제니까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리눅스에서 시스템 운영 중 생성되었다가 삭제되는 데이터를 임시로 저장하기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는 디렉토리는 무엇인가? 아마 유닉스를 배워보신 분이라고 하면 이거 너무 쉽죠. 왜요, 여러분들? 점수 주려고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는 반드시 맞추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답은 바로 TMP, 우리가 temporary, 뭐예요, 여러분들? 임시라고 하는 뜻이죠. 이 여기의 약자인 TMP 디렉토리인데, 보통 여러분들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주기적으로 이렇게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삭제가 되는데, 각 장치에 필요한 어떤 소켓들이라던가 아니면 시스템에 필요한 임시 파일들을 만들고 삭제를 하게 하는 디렉토리가 바로 TMP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리눅스는 상당히 많은 디렉토리가 있고요. 이러한 디렉토리가 그냥 뭐 우리가 윈도우처럼 막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의 시스템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파일을 여러분들의 홈 디렉토리가 아닌 곳에 만들면 안 되죠. 보통 우리가 리눅스를 아주 처음 배우신 분들이나 아주 안 배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냥 아무 데나 만들게 되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디렉토리를 보면 루트 디렉토리를 부르는데 얘가 최상위 디렉토리인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디렉토리로부터 우리가 뭐 루트 디렉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아래쪽에 다른 디렉토리가 나오게 되는데, B는 바이너리 디렉토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실행 파일들이 들어가 있고요. 부팅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BOT, 장화가 아니라 부팅이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장치는 /DV, 그 다음에 설정 파일은 ETC가 설정 파일입니다. 설정 파일이 있고요.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홈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동적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은 LIB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냥 저장하지 않고 종료를 했을 때 다시 부팅이 되면서 이 시스템을 복구해가지고 뭔가 조각난 파일들이 있으면 로스된 파일들, 분신물이 있는 거죠. 분신물.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다른 장치들을 마운트할 때 /MMP, 그 다음에 옵셔널한 파일들 OPT, 그 다음에 현재 프롬이 실행될 때 이 시스템에 관련된 정보들이 있는 파일들은 /프록에 있고요. 그 다음에 루트 사용자를 위한 디렉토리, 그 다음에 아까 B는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인데 시스템 어플리케이션이 SB인, 그 다음에
각 장치에 대한 필요한 어떤 위치인데 임시 파일은 TMP. 그 다음에 무언가 변경되는, 그러니까 변경 가능한, 임시는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들? 변경 가능한 로그 파일을 계속 누적해야 되는데 로그 파일 나왔다고 쓰고 지우거나 아니면 메일 같은 것도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용자가 줄 때까지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뭔가 변경 가능한 파일들은 /VAR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USR은 시스템에 우리가 어떤 정상적으로 관련돼 필요한 이런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빈 말고 USR의 빈은 빈에 없는 유틸리티들, 그 다음에 C 언어의 헤더 파일 USR에 인클루드, 그 다음에 소스 코드, 그 다음에 맨 페이지라던가, 그 다음에 사용자가 아니라 시스템 관리자가 여러 사용자를 위해 설치하는 프로그램들은 USR에 로컬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러한 디렉토리들이 다 용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용도들을 외워두셔야 일단 시험 문제를 유리하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문제는 리눅스였죠. 두 번째 문제, CPU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IO와 메모리 사이의 데이터 전송을 담당하는 거. 이거 아까 뭐예요, 여러분들? 필기 문제 나왔죠. 뭐였어요? 우리가 Direct Memory Access, DMA가 되겠습니다. DMA는 특정한 하드웨어 하위 시스템에서 CPU와 독립적으로 메인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사람이 직접 관리를 하면서 뭔가를 하면 좋은데 일이 그러면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은 일을 시킵니다. 야, 너 일 시키고 다 끝나면 나한테 알려줘. 그럼 뭐예요? 나는 딴 일 하고 있다가 얘가 일 다 끝난 거예요. 아, 저 다 끝냈습니다. 그러면 끝냈는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인터럽트를 보냅니다. 그래서 뭔가 일을 시작하면 CPU가 일을 시키고요. CPU는 딴 일 하고 있다가 얘가 일이 끝나면 인터럽트를 내줘서 일 끝났습니다라고 알려주게 되는데 그러면 CPU가 딴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어때요? 우리가 효율적인 효율성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는 특정한 하드웨어가 CPU와 독립적으로 메인 메모리를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 PIO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IO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CPU가 일단은 입출력을 장치를 제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CPU가 딴 일을 못하도 계속 보고만 있어야 되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DMA를 하려면 장치 컨트롤러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CPU와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의 효율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높일 수가, CPU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게 되겠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듈의 레지스터 캐릭터 디바이스, 문자 디바이스 함수로 커널에 등록을 하고 커널 메모리에 리퀘스트를 예전을 이용해 가지고 함수로 할당되는 리눅스 커널 함수는 무엇인가? 와, 뭔가 되게 어렵죠. 왜요, 여러분들? 리눅스 드디어 커널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 주관식으로 이렇게 나오면 함수도 몰라 죽겠는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모듈 init라고 하는 함수인데 모듈을 초기화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모듈을 초기화할 때 모듈 밑줄 init, 끝날 때 모듈 밑줄 extit 함수를 이용하고요. 여기에 이 파일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이 구조체에다가 우리가 함수를 오픈, 리드, 라이트, 클로즈 할 때에 실제 동작을 하는 함수를 함수 포인트로 연결을 해서 지정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레지스터 캐릭터 디바이스 함수에 등록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이 함수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일단은 커널 함수들이 나오는데 특히 디바이스 드라이버 쪽에 커널 함수들이 많이 나옵니다. 체크 레전, 등록할 수 있는 IO 영역인지 확인하고 등록할 수 있으면 등록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등록한 걸 해제할 때 리니지 레전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일단 문자 장치, 블록 장치, 네트워크 장치 이러한 장치들이 여기에 일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 스레드와 상호 배제 구간을 정의하기 위한 동기화를 위한 변수는 무엇인가? 스레드와 상호 배제 구간을 정의하기 위한 동기화를 위한 변수는 바로 뮤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화에 세마포와 뮤텍스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스레드 쪽에서는 세마포보다 뮤텍스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시 프로그램 공유 불가능한 영역을 사용을 동시에 사용할 수 없도록 회피하는 알고리즘인데 임계구역이라고 불리는 임계구역이 바로 상호 배제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 우리가 뮤텍스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뮤텍스는 뮤추얼 익스크루션, 그래서 상호 배제를 의미하게 되는데 동시에 프로그램이 이 공유 불가능 영역에 대해서 하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우리가 이 뮤텍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들과 이러한 것들을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지문과 같은 결과값이 나오도록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시오. 그래서 이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뭔가를 찾는 건데 지금 보시면 우리가 포인터를 이용해서 접근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가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서 정답은 B하고 C가 됐습니다. 그래서 규조체 변수를 참고할 때 일반형이면 점을 이용을 하고 그 다음에 포인터 변수면 기본적으로 요 다시를 이용을 하는데 P가 포인터 변수죠. 포인터 변수는 점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요렇게 접근을 하거나 아니면 요렇게 P를 일반 변수로 만들어서 점으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일단 A하고 D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시연에서 나오는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기에 인터럽트 처리 순서를 순서대로 비열하시오. 그래서 인터럽트를 요청하고 현재 프로그램의 상태를 보존한 후에 인터럽트 핸들러 호출해서 인터럽트 핸들러를 실행하고 실행이 끝나면 일단은 실행이 끝난 주소로 복귀를 해야겠죠. 그래서 정답은 1, 2, 3, 4, 5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인터럽트 처리 순서에 대해서는 일단은 외워두셔야겠죠. 그래서 뭔가 내가 인터럽트가 발생했다.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불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현재 하던 일을 중단을 시키고 띠 소리가 나면 중단을 시키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현재 상태를 그래도 이렇게 놔둬야겠죠. 다시 돌아왔을 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빨리 밖에 나가서 뭐예요? 인터럽트 처리해 준 후에 처리가 끝났는지 확인해보고 처리가 끝났으면 다시 와서 아까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러한 순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는 우리가 프로그램 실행 중에 뭔가 하드웨어라든가 예상이 발생을 의미하게 되는데 예상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강의 녹화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다. 전화 받아야 돼 말아야 돼요? 안 받아야 되죠. 그렇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근데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났다. 그러면 녹화하다가 밖으로 뛰어나가야겠죠. 지진이 났다. 뛰어나가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얘를 처리할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처리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순서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문제는 프로그램 실행 시에 실행 파일과 라이브러리가 연결되는 링킹 방법은 무엇인가? 아까 뭐 다이나믹 링킹, 뭐 스태틱 링킹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동적 링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적 링킹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컴파일 할 때 실행 파일 내부에다가 라이브러리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실행할 때 라이브러리를 특정한 위치 혹은 메모리부터 찾아가지고 얘를 사용하는 게 바로 동적 링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메모리에 없으면 특정한 위치에서 라이브러리를 먼저 메모리에 올리고 얘를 연결해 사용하는 게 동적 링킹이죠. 그래서 이 동적 링킹의 반대가 바로 정적 링킹입니다. 이 정적 링킹은 바로 이렇게 실행할 때 이 링킹과 우리가 프로그램을 컴파일 할 때, 빌드할 때 라이브러리를 실행 파일 안에 포함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럼 좋은 점은 뭐예요?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별도로 우리가 사용하지, 찾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만 실행하면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죠. 근데 동일한 라이브러리가 메모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일단 메모리를 많이 낭비를 할 수 있다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적 링킹이 나왔는데 동적 링킹은 어떻게 해요?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메모리에 하나의 라이브러리만 올리고 사용하면 되는데 일단 라이브러리가 별개의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 파일이 없으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 되겠지만 장점은 뭐예요? 라이브러리 하나를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메모리 공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그 다음에 8번째 문제는 일단 전업 공급이 계속되는 한 저장된 내용을 계속 기억을 하며 리플래시가 필요 없다. 리플래시가 필요 없고 밀도가 낮고 비싼 전자 소자는 무엇이냐. 그래서 저장한다라고 하는 거는 메모리를 의미할 것 같은데 그렇죠? 계속 기억한다. 전원이 공급되는 한. 그러니까 플래시 메모리 일단 아니죠, 여러분들. 플래시 메모리나 롬은 아닙니다. 그리고 리플래시가 필요하냐 필요 없느냐. 리플래시가 필요하면 D램이 되고요. 리플래시가 필요 없으면 S램이 되는데 S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램은 메모리 소자인데 이 메모리 소자는 일단 전기가 있을 때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D램은 주기적으로 내용을 갱신해야 되는데 얘를 리플래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뭔가 딴 동작을 하는데 데이터를 정작할 때도 이 주기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니까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죠. 근데 SRAM은 리플래시가 필요 없으니까 속도는 빠른데 근데
아무래도 리플렛이 필요 없게 만들려고 하면 D램 같은 경우 하나의 CL에 하나가 들어가는데 얘는 여러 개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니까 밀도가 낮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속도가 빠른 경우는 SRAM을 이용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많이 저장해야 된다. 이럴 때는 D램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램은 랜덤 액세스 메모리 약자인데 컴퓨터에서 현재 사용하는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을 임시로 저장하는 데 사용되는 휘발성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전기가 있을 때만 기억을 하고요. 정적 메모리와 동적 메모리가 있는데 이 정적 메모리 SRAM이라고 부르는데 기본적으로 플립플롭 회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밀도가 낮고 가격이 비쌉니다. D램은 우리가 콘덴서하고 우리 트랜지스터를 이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아주 작고 싸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 주기적으로 이 전기가 리플렛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리플렛이 하는 전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는 싸지만 뭐 그러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장단점을 비교해서 기억을 하셔야 시험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문제는 디스크가 없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리눅스의 로그 구조 파일 기반의 난드 메모리 플레이 시스템을 사용한 전형의 시스템은 무엇인가? 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난드 메모리가 나와 있고요. 일단 저널링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정답은 JFFS2입니다. JFFS는 노아이고 JFS2는 난드 메모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일단 파일 시스템이 있는데 JFFS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여러분들이 JFFS 그 다음에 RAMFS 등과 같이 인베디드 파일 시스템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공부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 JFFS는 비휘발성 특성이 있으며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보관하고요. 이 JFS에 우리가 S2는 얘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우리가 파티션 기능, 로그 기능을 추가하게 됐는데 그래서 정답이 JFFS2가 되죠. 그 다음에 10번째 문제는 체인지 모드 명령. 그래서 얘는 우리가 어떤 파일의 모드를 변경하는 건데 파일의 접근 권한, 제어를 변경하는 거죠. 팔진수를 이용해서 파일의 실행 권한을 설정할 때 744라고 하는 파일 권한을 줄 때 ls- 표시되는 권한을 rwx로 표시하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744니까 여기에 우리가 421이면 얘가 7이면 rwx 그 다음에 4니까 r 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닉스에서 이 파일의 접근 권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파일의 접근 권한을 어떻게 줄 것이냐를 알게 되는데 앞에서부터 파일의 소유자, 파일의 그룹, 파일의 소유자 그룹도 아닌 외부 사용자에 대해서 주는 건데 7은 우리가 얘를 뭐 2의 2승, 2의 1승, 2의 0승으로 보면 2의 2승은 4가 되고 2의 1승은 2가 되고 2의 0승은 1이 되죠. 그래서 권한이 있으면 4, 없으면 0. 권한이 있으면 쓰기 권한이 있으면 2, 쓰기 권한이 없으면 0. 실행 권한이 있으면 1, 실행 권한이 없으면 0. 그래서 요거를 다 더해서 사용자 그룹 other에 대해서 부여하는 방법인데 일단 7은 다 했으니까 rwx가 되고 사용자는 그룹은 4니까 r00이니까 r-, 그 다음에 4니까 r-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일의 접근 권한은 유닉스의 이 보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일의 데이터를 읽는 게 r이고요. 쓰는 게 w고 실행하는 게 x가 되는데 일단은 읽는 거는 4, 쓰는 거는 2, 실행은 1인데 요 값들을 더해서 우리가 있으면 4, 없으면 0, 있으면 2, 없으면 0, 있으면 1, 없으면 0 요거를 더해서 권한을 주고자 할 때 기본적으로 체인지 모드 명령어에 우리가 팔진수를 이용해서 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고요. 특히 이 필기나 실기에도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 문제. BH 소켓을 서버를 만들 때 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함수는 무엇이냐? 바로 요 너무 쉽죠,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클라이언트를 만들 때 소켓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커넥트 한 후에 리드 라이트라고 클로즈를 하면 되죠. 서버는 어떻게 해요? 소켓 바인드 리슨 억셉트 리드 라이트 클로즈가 되는데 이 순서는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고요. 이거 뭐예요? 점수 주려고 낸 문제인데 틀리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네트워크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하나 나왔는데 일단 소켓을 만들고 난 이후에
바인드를 통해서 소켓에 포트 번호를 부여하고, 리슨을 통해서 클라이언트를 지기하고, 클라이언트의 대기열을 만들고, 그 다음에 억셉트를 통해서 대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커넥터를 대기를 하면, 접속을 하면, 샌드 리시버 함수를 통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고, 그 다음에 다 끝나면 클로즈 함수를 이용해서 소켓을 닫으시면 되는데, 이 일련의 순서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요. 네트워크 프로그램 했다 그러면 이걸 모르시면 그거 간첩이죠, 여러분들. 당연히 알아야 될 문제니까 당연히 바인드, 리슨, 억셉트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또 12번째 문제를 한번 볼 텐데, 리눅스 커널 소스의 디렉토리. 이거 우리가 필기에서 나왔는데 실기에서도 나왔습니다. 다음의 기능에 대한 해당 디렉토리 쓰죠. 프로세스, 네트워크, 넷, 파일 시스템, FS, 디바이스 뭐예요, 여러분들? 디바이스였는데, 프로세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커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눅스의 도큐멘테이션 커널 문서, 아키는 아키텍처 관련된 파일들, 드라이버스는 드라이버 파일, FS는 파일 시스템이라고 얘기했고요. 인클루드는 일단 헤더 파일, 이니트는 초기화 코드, 커널의 핵심 코드와 모듈인데 여기에 바로 커널에 대한 함수들이나 기본적인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MM은 메모리 매니지먼트, 네트워크, 그 다음에 환경 설정 관련된 스크립트라고 나와 있는데, 앞에서도 요거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또 실기에서도 동일한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필기에서 나왔던 문제가 실기에서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실기에서 좀 나온 문제들이 필기에서 또 나오고, 그러니까 두 개를 일단은 어차피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실기는 4문항, 필기는 5문항인데 거기 이제 관리만 들어가 있지 기본적으로 이 실기하고 필기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외워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13번째 문제, 프로그램이나 프로세스가 멈췄을 때 강제로 리셋시키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이냐? 뭘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렇게만 시험 문제 나오면 되게 어려운데 우리가 와치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와치독은 뭔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가 살아있느냐 살아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개를 한 마리 우리가 키우잖아요. 공장 같은 데서 도둑놈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래서 주기적으로 보고 있다가 개가 오면 확 기는데, 그런 것처럼 컴퓨터의 오동작을 탐지하고 복구시킬 때 사용하는 전자 타이머를 우리가 와치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오동작을 탐지하고 복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자 타이머인데, 정상 작동 중에, 컴퓨터 정상 작동 중에는 시간이 경과하거나 타임아웃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와치독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1시간마다 어떻게 해요? 이 경비원들이 이렇게 개를 끌고 이렇게 한 번씩 돌을 줘. 그래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고, 뭔가 문제가 있게 되면 와치독 타이머가 뭔가 재가동하는데 일단 실패를 하면 타이머가 시간을 주고 타임아웃 신호를 만듭니다. 그래도 뭔가 안 되면 시스템을 다시 부팅하게끔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기능은 와치독이라고 하는 애가 지켜보고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은 와라가 지르면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째 문제는 물리적 주소와 1대1로 매핑되어 있는 구간의 페이지를 커널에서 메모리를 할당할 때 가장 빨리 할당해 줄 수 있는 것. 그래서 물리 주소와 1대1로 매핑되어 있는 구간의 페이지가 뭐예요? 페이지로 커널에서 메모리를 할당할 때 가장 빨리 할당해 줄 수 있는 애는 바로 존 노말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뭐예요, 여러분들?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영역을 의미하게 되는데, 밑에 보시면 존 DMA, DMA는 우리가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그래서 X86 하이에서 16바이트의 메모리를 DMA로 예약한 존이고요. 그 다음 존 노말은 일반적으로 커널이 접근하는 영역으로 항상 1대1로 매핑이 되어 있는데, 커널이 접근하면서 1대1로 매핑되는 영역, 밑에 존 밑줄 노말, 이거 밑줄 짝짝 꺼야 되죠. 그 다음 존 밑줄 하이 메모리는 64비트죠. 그래서 기본적인 컴퓨터에서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존은 30비트 컴퓨터에서 자가근 유소 공간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존이고요. 존 무버블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페이지만 모아놓은 하나의 존을 구성하는 것을 존 모말이고, 디바이스는 디바이스를 위한 우리가 메모리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존과 관련해서도 한 번 정도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문제, 이 UML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프로그램 설계할 때 설계도와 관련된 게 UML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시스템이 수행되는 기능을 순서로 표현한 게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UML은 하나의 다이어그램이 아니라 여러 개의 다이어그램이 구성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제공하고 있는 기능과 그에 관련된 요소를 사용자 관점에서 표현한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유즈 케이스, 어떠한 케이스로 만들어지는 거냐를 보는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다이어그램, 클래스와 관련된 거는 클래스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어떤 흐름과 관련된 거 플로우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액티비티, 일련의 우리가 액티비티들을 어떠한 프로세스들을 표현하는지 다이어그램으로 모든 종류의 프로세스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액티비티이고,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은 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하는 기능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시한 다이어그램으로 사용자의 시스템의 상호과정과 집중된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즈 케이스 다이어그램 같은 게 나오는데 UML은 가끔씩 또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사질 한 장으로 되어 있으면 꼭 이렇게 선택이 쉬운데 이렇게 주관식으로 나오면 어렵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 조금 비교하시고요. 그 다음에 필기가 주관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문제, 메이크 파일. 메이크 파일은 우리가 빌드 자동화를 위해서 어떠한 빌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규칙을 정해 놓은 건데 뭐 디펜던시 리스트, 그 다음에 타겟 리스트, 그 다음에 커맨드 리스트가 있는데 여기에 디펜던시가 나왔네요. 의존하는 대상들의 전체 목록을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안에 보면 매크로 같은 것들이 있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변수와 관련해서 변수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이러한 매크로를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꺽쇠, 캐럿을 사용하시면 되죠. 현재 타겟이 의존하고 있는 전체 목록이 되게 되는데 이를 우리가 자동 변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자동 변수 골뱅이 달러 골뱅이는 현재 타겟의 이름이고 달러 꺽쇠는 현재 타겟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들 전체 목록이고 달러 물음표는 현재 타겟이 의존하고 있는 대상들 중에 변경된 것에 대한 목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파일을 빌드를 할 때 전체를 다시 빌드하게 할 것이냐 아니면 변경된 것만 빌드하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요거를 어떤 거를 쓰게 될지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메이크 파일은 또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7번째 문제. 우리가 이제 쉘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유닉스는 본 어게인 쉘, 리눅스는 본 어게인 쉘을 이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바쉘이라고도 부르고요. 본 어게인 쉘이라고 하는 것도 이용을 하는데 이 C쉘, 전통적으로 이 BSD 유닉스, 빌 조이가 개발한 쉘로서 일반 사용자의 프롬프트 기호는 무엇이냐? 그래서 본 어게인 쉘과 C쉘과 루트 사용자의 프롬프트가 틀리죠. 그래서 본 어게인 쉘은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달러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C쉘은 뭘까요? 그렇죠? C쉘은 %고요. 그 다음에 본 어게인 쉘이든 C쉘이든 루트 사용자는 샵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인 유닉스를 조금 공부해 보셨다고 하면 이러한 쉘들은 아마 알아줄 겁니다. 그래서 프롬프트는 어떤 컴퓨터 터미널이나 에뮬레이터에서 사용자의 입력을 기다리게끔 하기 위해서 뭔가 표시가 되는 대기 모드를 의미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코맨드 프롬프트라고도 하고요. 쉘 프롬프트를 하게 되는데 사용자 골뱅 호스트 이름의 디렉토리에 뒤에 요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요 기호에 달러는 본 쉘, %는 C쉘, 샵은 루트 사용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용자, 루트 사용자를 비교할 때 달러냐 샵이냐 아니 %냐 샵이냐 요걸 갖고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루트 사용자는 우리가 어떤 명령을 내릴 때 특권이 있기 때문에 모든 명령을 사용할 수 있죠. 근데 파일이나 이런 걸 지우게 되면 다시 복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 문제. 프로그램의 단위 테스트 중에 다른 프로그램의 속성값을 가지고 오는 간이 코드를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를 우리가 뭐예요? 스톱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스톱. 그렇죠? 스톱, 기존의 코드를 흉내내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코드를 임시로 대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코드를 우리가 스톱이라고 부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메소드 스톱 혹은 뭐 간단히 스톱은 다른 프로그램의 기능을 대리하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코드를 흉내내거나 아직 개발되지 않은 코드를 임의로 대체하는 코드, 간이 코드를 우리가 스톱이라고 하게 되는데 단위 코드 중에서는 뭐 우리가 세 가지 경우에 스톱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구현되지 않은 함수이거나 라이브러리 함수.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함수를 만들 때 이 내부적인 단위 함수니까 입력과 출력이 있는데 출력과 관련된 함수를 뭐 원래 것 같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간단하게 만들어야 되는 경우 이럴 때 스톱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 함수에 반하는 값이 임의로 생성을 하거나, 그러니까 함수의 입력으로 들어가는데, 우리가 뭐 함수 근다고 또 구현할 수도 없잖아요. 이럴 때 간단하게 값만 반하는 함수를 만든다든가, 복잡한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테스트를 단순화하는 경우의 목적으로 이러한 함수를 사용을 하는데, 얘를 스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은 여러분들이 뭐 처음 보실 수 있겠습니다만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19번째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카르노도를 맵을 단순화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카르노도를 그려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답은 이렇게 됩니다. 카르노도는 우리가 논리회로의 용어인데, 논리회로 때 배우죠. 풀대수의 함수를 단순하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으면 x, y인데 일단 00, 01, 11, 10로 만드는데 y, z 값, 그 다음에 x, y 값에 대해서 만들고요. 1은 어떻게 돼요? 0, 0, 0, 1이면은 1이죠. 그래서 wx는 0, 0이고 그 다음에 yz가 1인 경우, 그래서 이때가 여기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은 0, 0, 1, 1이 되죠. 그래서 얘는 0이고 yz가 1, 1인 경우 얘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4는 0, 1, 0, 0이죠. 그래서 얘는 0, 0이 되고 얘는 0, 1이 되는 경우, 그 다음에 5는 0, 1, 0, 1이니까 0, 1, 0, 1이면 여기죠. 그 다음에 11, 12 이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뭔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경우를 만들면 되는데, 일단 이렇게 한 줄이 기니까 얘는 w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빨간 블럭을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y가 이렇게 y 다시가 있고 x가 있네요. y 다시에 x에 y 다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묶을 수가 있는데, 얘는 보니까 x 다시와 그 다음에 z가 되겠네요. x 다시와 z가 되는데, 이 세 개를 더하면 얘를 단순화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카르노 맵을 이용하면 단순화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단순화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A 0x, A3, 24, B8, 7, 6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16진수 2개씩 묶어서 데이터 번째 넣을 수 있을 때 얘를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리틀 인디안 방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리틀 인디안은 우리가 D에서부터 들어가니까 76, B8, 24, A3가 되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게 리틀 인디안이고, 반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우리가 빅 인디안이 되죠. 그래서 낮은 번지수부터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저장하는 방식인데, 기본적으로 리틀 인디안과 빅 인디안 저장 방식과 관련해서 시험 문제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주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알면 쉽게 맞힐 수가 있는 문제죠.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 뭐 처음 보시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실기와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인베디드 기사는 우리가 기본적인 인베디드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기본적인 하드웨어, 펌웨어, 플랫폼, 운영체계,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라든가 프로그램 관리 기법 같은 것들을 조금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설명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